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신혜 씨 오래간만에 모셨습니다. 네, 어서 박사님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한국의정신문 논설위원이신데요. 전당대회를 깊숙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전당대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야, 복잡해지네요. 복잡해지고 함수관계가 있습니다. 아주. 함수관계. 근데 그만큼 흥행이고요. 이제 그 뭐 CBS 김현정 뉴스쇼 이런 데서도 네. 이제는 이것만 다룹니다. 지들 살 길이 왜냐면 이제 민주당은 끝났고 음. 국민의힘이 이렇게 살아나? 이렇게 흥행이야? 거기에 이제 막 초미의 관심을 갖고 민주당에서도 관심, 모든 국민들이 이제 초관심을 갖는 흥행이 됐는데요. 너무 복잡해졌어요. 그래서 왜냐면 우리가 캐릭터들이 있으면 이 캐릭터는 여기까지 하겠지, 아니면 이걸 해내겠지 하는데 좀 많이 변수가 많이 네. 있었고요. 그거 하나씩 정리해보죠. 하나씩 그래서 여러 가지 여러분들도 많이 이제 보시고 전당대회도 보시고 또 연설 토론회 다 보고 계시는데 저도 보면서 깜짝깜짝 이제 놀라는 부분도 있고 또 향후 그러면 우리 우파 또 우리 당원들은 어떻게 해야 돼? 이제는 또 더 걱정인 그렇죠. 것 같아요. 그걸 하나씩 짚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김기현 후보 이제 당연히 지지율이 이제 높게 나오고 있고. 그런데 가장 지금 이 핵이 된 그 쟁점은 울산. 네. 지금 땅 문제가 땅 갑자기 문제, 이게 그래서 저도 여러 곳에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길래요. 한번 그냥 그 땅 문제에 간단하게. 대해서 우선 모르시는 분에서 네. 어렴풋이들은 알고 계시는데 네. 그래서 뭐 팩트야. 팩트는 네. 뭐예요? 팩트는 뭐 저도 제가 다 네. 실제로 뭐 취재하진 못했지만 나와 있는 언론에 이야기들은요. 나와 있는 예. 거예요? 예. 이제 39세의 김기현 아마 뭐 변호사였던 것 같아요. 39세면 제가 지금 둘이니까 저보다 어렸는데 그때 이걸 대신 그 어떤 사건을 해서 대신 받았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그게 그 당시에 3,800만 원이었대요. 그래서 3,800만 원의 땅을 받았고 그 당시에는 그 뭐 아마 한 평당 400원이었대요. 그러니까 아마 뭐 그 당시에 뭐 쌌겠지. 네, 그래서 뭐 또. 밤나무인가 무슨 어떤 나무가 네, 뭐. 있는 그냥 저기긴 한데 그래도 그래서 요즘에 이제 장난 농담식으로 이제 김기현 후보를 약간 까는 분들은 39세부터 퇴직 후를 준비했다고 그게 이제 그런 얘기를 했대요. 목장을 하고 싶었다 이렇게는 그 측근들은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이제 가장 큰 쟁점인데 이거를 이제 한교안 후보님이 어쨌든 이 토론회에서 터뜨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당히 서로 커졌고 근데 김기현 후보는 그거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 그러니까 가짜 이제 뉴스라는 처음에 이제 어떤 부분들이냐면 양이원영이라고 예전에 그 원자력 막 관련해서 얼마나 그 민주당의 비례대표 우리 괴롭히는 사람 네, 있잖아요. 있어요. 예, 그 사람이 1,800배를 띄웠다 이러니까 그건 확실히 가짜 그거네, 뉴스고. 그건 아니지. 1,800배가 아니라 24년간 5.9배가 올랐대요. 그거는 아무것도 네. 아니. 왜냐면 24년간 아니 1, 2년간 서울 5.9배가 올랐는 네. 몇 그래서 년간. 아마 뭐 예. 24년인가 25년 얘기가 두 개가 있는데 공시지가가 아마 2,000원 정도가 됐다라는 얘기가 있고 그래도 시세는 한 4,000원 됐을 거다 해서 뭐 엄청난 건 아니나 이제 공격거리가 괜히 된 거죠. 그리고 그거 요소에서 이제 김기현 후보님도 사실 첫 토론회 때는 당황을 했고 또 한교안 후보님은 왜냐면 진심이에요. 저도 한교안 후보님 뵌 적 있고 저는 김기현 후보님 뵌 적은 없는데 한교안 후보님은 진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총선 때 얼마나 공격이 있는지도 알고 이거 갖고 민주당 세력이랑 언론이랑 어떻게 흔들어댈 때 대해서는 정말 진심입니다. 그거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확실히 짚고 그리고 당대표 되든 아니면 이거에 대해서 해야 된다라는 그 학교에서도 그 보면 이렇게 진심인 사람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당리당락적으로 아니면 이게 표 계산해서 하는 사람들은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은 한교안 후보님은 아닙니다. 진짜 걱정하는 거고. 근데 이제 김기현 후보님은 사실 당황한 거고. 이게 이렇게 근데 어떻게 네. 정리가 좀 되는 분위기 아니에요? 가짜 그래서 뉴스로 이제 일단 1,800개는 가짜 뉴스가 맞죠. 예. 그다음에 20몇 년간 그 네. 정도 오르는 거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네, 그래서 해프닝이 될 수도 있고 이게 더 물고 늘어질 수도 있는 두 가지 이제 상황이 동시에 있었는데 이게 모든 게 타이밍인 게 어제에서 이제 오늘 사이에 그러면 더 많은 이슈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는 못했던 것 같고 또 뭐 다른 또 유튜브 채널 같은 데는 또 울산에 가서 찍긴 했는데 그 부동산 중개사 분들이 뭐 그 정도는 아니다. 이거 뭐 그렇게 그런 땅도 아니다.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고 또 거기 증언들이 나오고 있어서 조금 더 이제 그 전문가가 한번 제대로 된 방송이 나온다면 뭐 이봉규 TV에서도 좋고 그렇게 나온다면 이제 국민들이 의혹을 좀 해소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지금 저도 집이 아직 저기 전세거든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지금 너무 많고 자기 집이 아직 없는 사람들에게는
와, 정치인들은 다 부자네. 이런 것에서는 분명히 김기현 그 후보님이 당대표가 되셔도 타격이 왔어요. 그래서 더 좋은 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그리고 이왕이면 사실 뭐 지금 당장 팔 수는 없더라도, 왜냐면 그냥, 저렇게 일찍. 왜 사람들이 자괴감이, 그러니까 정치는 국민을 대변하는 일인데, 와, 누구는 30 몇 세도 다 막 땅도 있고 뭐도 있고 다 갖추구나. 그럼 우리 마음을 알까? 이런 면에서는 사실은 유기현 후보님이 큰 타격이 왔다. 그러나 지금 아까 그 1800배다, 뭐 5.9배다, 그거는 해프닝으로 지나갈 수 그냥 있다. 태풍은 아니고 네. 그냥 뭐 하나의 네. 그 그러나 약간의 우리가 왜냐면 이제 이재명 같은 자를 우리가 정말 대한민국에서 저 대북 송금까지 있고 천화동이네 뭐 이제 끝도 없이 부동산이 나오고 있잖아요. 거기를 정말 저격하고 제대로 우리가 공격하고 감옥 보내려면 우리 쪽은 더 그런 거에 대해서 정말 아무리 100분의 1일지라도 저기는 100이고 우리는 하나라도 그런 것들을 좀 없어야 된다는 그런 면에는 저도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네. 뭐 완벽한 사람 그렇죠. 그 당시에 놀랐을 거예요. 이게 갑자기 정치 나와서. 30 몇 살 때니까 39세. 그때는 정치할 생각을 안 했을 네. 거고 그다음에 그렇게 또 땅값이 오를 줄은 또 모르고 부동산이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거 네. 너무 또 그래서 확대 해석하는 거는 그렇죠. 이제 조심해야 되는데 네. 하여튼 이제 문제는 네. 이게 양면이 있었다. 우려가요. 네. 이제 한교안 대표하고 김기현 대표하고 둘 중에 누구든지 네. 과반을 득표를 못하면 네. 이제 결선에 가야 되는데 네. 결선에서 둘이 합쳐야 저쪽엔 네. 안철수하고 맞습니다. 천하람이 합친단 네. 말이에요. 네. 근데 이렇게 해서 앙금이 생겨서 합치지 못할 네. 경우를 우려해. 합칠 네. 수 있죠. 합칠 나중에. 수 있죠. 나중에. 저는 그건- 왜냐면 이제 오히려 합칠 수 있는 게 김기현 후보님은 누구보다 황교안 후보님이 필요한 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면 황교안 후보님은 이 지금 김기현 후보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정도로 이재명 그리고 저 대북 송금, 공안 검사의 모든 것, 그 다음에 부정선거 판결이 얼마나 지금 법안이 잘못됐고, 그리고 판사들이 얼마나 좌편향돼 있고, 그들의 과거, 진짜 임종석을 구속시킨 분이잖아요. 그렇죠. 통신당 없애고. 그 김기현 후보가 지금 왜냐면 바른미래당 그 유승민계가 지금 쏙 들어왔단 말이에요. 네. 다 실명 공개하고 지들 이제 살 길이 여기밖에 없으니까 왜냐면 천하람은 저거 잘한다고 믿고 있었는데 저거 못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천하람이 요번에 황교안 후보님이 정말 토론에서 잘하신 게 김대중 존경한다 그러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냥 당당하게 얘가 천하람이가 자긴 김대중 존경한대요. 그러면서 막 삿대질하면서 오히려 더 세게 나갈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자기는 프레임을 그렇게 하고 걔네들이 지금 뭘 하고 있냐면 다양성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얘네들이 왜냐면 지들이 후달리고 표가 얼마 안 되는 걸 벌써 이준석계가 알았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스탠스를 다 바꾸면서 다양성도 필요하지 않냐로 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황교안 후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왜 김대중은 그러면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는 너가 어떻게 생각했냐 하니까 천하람이 갑자기 똥 씹은 표정이 되면서 싹 넘겨요. 거기서 이미 표가 끝난 겁니다. 왜냐면 본인 스탠스를 밝힌 거예요. 그럼. 나 좌파고 그러니까 오히려 그 이준석이 너무 싫은데 와 저거 이준석보다도 못한 놈이 나왔구만 이 소리까지 듣습니다. 이준석은 그래도 박정희에 대해서 존경할 때도 있어요. 자기 개인 인성이나 여러 가지 성적인 문제와 이런 것들이 싸가지가 없어서 그렇지. 걔는 보수로 어쨌든 시작은 하네요. 왔다 갔다 이제 지금 그렇게 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저건 완전 좌파네. 천하람은 그 의미가 됐기 때문에 지금 천하람을 띄우던 모든 언론사가 머리가 아파진 거예요. 안철수를 다시 복구해서 쓰고 싶은데 저희 방송이 사실 타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이 처음 얘기했던 것들이 다 색깔론이 되면서 그들은 이제 색깔론이라고 하지만 저는 뭘 이끌었다고 생각하냐면요. 안철수가 지난번 토론에서 연설에서 뭐라 그랬냐면 저는 이제 보수입니다. 늦게 깨달았습니다 이랬어요. 이제 그래서 보수입니다. 그 얘기를 좀 드리는데 안철수가 이제 깨달았대요. 그래서 제가 박수 쳤어요. 아유, 왜냐면 우리 딸내미가 3학년인데 초딩의 특징이 엄마가 다 세상 좋은 사람만 있는 거 아니라는 거 내가 이제 깨달았어. 얘가 왜냐면 핸드폰을 누가 가져갔거든요. 아는 언니가. 그리고 아닌 척 했는데 제가 경찰에 가서 다 잡아줬어요. 그리고 그 친구한테 너 앞으로 다시는 이러면 안 돼. 그랬더니 엄마 세상에 나쁜 사람 많은 거 이제 깨달았어. 그게 초딩의 특징입니다. 네. 깨달으면 됐어요. 그럼 엄마 안아주고 그래 화이팅 하는데 리더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안초딩은 이제 깨달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자기가 뭐라고 말하냐면 안철수 후보는 내가 저쪽을 잘 알기 때문에 누구보다 더 잘 싸울 수 있다.
태영호 이분이 북한에서 왔기 때문에 북한과 잘 싸우지 않냐 이 논리로 하는데 제가 거기서 뭐라고 더 덧붙이고 싶냐면 제일 잘 그런 논리라면 지금 문재인하고 이재명 모셔오는 게 제일 짱입니다. 그렇지. 제일 잘 싸웁니다. 그래서 말이 안 되네. 말이 안 돼. 지금 그나마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원이 정신 차렸기 때문에 안철수를 여기까지 고백하게 만들었고 그게 당원의 힘이고 저도 아무 때나 방송하는 게 중요치 않은 것은 이게 그래 이제는 이 말은 할 수 있겠다 하는 당원들의 이 목까지 차오른 네. 이야기들이 있을 때 그리고 어쨌든 안철수 후보는 깨달았고 그리고 천하람은 아무리 언론이 띄워도 언론이 버리는 자식이 됐고 이게 이제 지금 방통위원장 한상혁이 날아가면서 이제 그 얘기도 한번 드릴 텐데요. 이제 때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철수랑 천하람이 합치고 있는데 합쳐봤자 저는 어쨌든 한 줌이다. 한 줌이다. 그리고 그들끼리 그렇게 아주 공생관계처럼 합칠 수가 없어요. 이상적인 건 네. 그건데 결선에 네. 김기현과 황교안 후보가 올라가서 둘이 붙는 게 네, 우린 그러고 싶었는데요. 이상적인 건데. 네, 근데 그렇게 저는 이제 지금 이 시기에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될 생각도 수도 들고요. 있어요. 될 수도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이제부터 김기현, 황교안 이 두 분의 콜라보는 다른 콜라보일 것이다. 저는 왜냐면 그동안 김기현 후보 서로 이제부터는 역할을 안 거예요. 왜냐면 두 분 다 입법, 사법, 행정을 같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황교안 대표는 모든 총 리더를 하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또 김기현 후보는 정말 그 지자체부터 바닥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서로를 존중하고 지금 요번에 황교안 대표님의 사실은 어떤 면에서 이게 실력이거든요. 네. 저는 사부작 그때 세력을 모은 사람들이 지금 깽가리 치고 뭐 50여 명이 전국을 돌아다녀요. 그거 왜냐면 원래 그거 구하려고 대선 때도 그거 다 사람으로 치면 인력으로 치면 다 돈이거든요. 그래서 다 자발봉사예요. 황교안 후보님은 인력을 사부작 모았고 부정선거부터 나와서 부방대 네, 저부터. 부방대 나와서 야전에서 싸우고 이 부정선거 이슈부터 하시면서 이제는 연설 때 보면 뭐 예전엔 여기 이렇게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냥 뭐 자연스럽게 다 나옵니다. 이게 이제 속에서도 나오고 그리고 이젠 전투력이 저는 진짜 생겼다. 그 전투력의 맛을 요번에 김기현 후보가 본 거예요. 한마디로 놀란 거죠. 우리 친구도 그렇거든요. 얘 어차피 얘 그래봤자 이렇게 내가 1등이고 너는 이랬는데 얘가 나를 툭 얘 친구 삼으면 전 학교 다닐 때 그랬어요. 학교에서 일진들 있잖아요. 제가 일진 애들을 친하게 지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우리 위기가 올 때 걔를 친하게 노니까 걔가 대신 김신혜 괴롭힌 애들 싹 정리해줘요. 우리 당이 향후는 뭐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지금 황교안 대표 3개 말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보수 정당으로 만들겠다. 김기현 후보가 이준석께 다 받아들이고 또 그 바른미래당께 중요 직책 주고 그렇게 해서는 총선 이길 수가 없어요. 보수 정당을 곤고히 하는 것에 대해서 황교안 후보님이 지금 그 스탠스로 지금 계속 오셨고 이제는 싸울 수 있는 분이거든요. 단지 이제 우리 보수의 표가 그 김기현 후보가 이 윤석열 대통령 시대이기 때문에 지지가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두 분 다 지지하고 두 분 다 합쳐야지만 지금 합칠 적기가 왔다. 네, 합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김기현 후보 어저께 그 합동 연설에서 보니까 자기가 당 대표가 되면 네. 나머지 후보들하고 연합해서 잘 그 장점들을 네. 잘 사용한다고. 네,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그렇게 그리고 했으니까. 그 처음에 재밌는 영상 하나가 처음에 그 황교안 후보님이 연설하실 때 저기 뻐꾸기 후보라고 하면서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새 당 다 만들었는데 다 망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이제 하실 때 김기현 후보가 빵 터진 게 이제 그 영상으로 잡혔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우참이라고 하죠. 웃음을 참지 못해가지고 막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황교안 후보가 달라진 걸 누구보다 김기현 후보가 알고 있습니다. 저렇게 많이 달라졌어요. 네, 그렇게 하고 계신다. 그래서 두 분이 저는 이제 어쨌든 우리가 뭐 모르겠어요. 한 달이나 2달이 남았으면 또 상황이 달라졌을 수 있지만 이제 15일 남은 게임에서 두 분의 지지자들이 사실은 지금 되게 겹쳐요. 그리고 하고 골치 뭐. 아프고 또 조금 싸웁니다. 지금. 그런데 그 싸움은 우리 예전에 보면 다 기억날 거예요. 원희룡 지지자와 윤석열 지지자 바로 다 융합이 됐거든요. 그렇게 그렇게 끝난 뒤에. 되면 좋겠네. 그렇게. 네. 그래서 결국은 그 뒤에 원희룡 후보는 장관으로
정말 더 큰 일들 해주시잖아요. 그리고 1차전에서 박진 후보 그때 계셨던 분들 다 외교부로 얼마나 더 큰 일을 해주고 계십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는 김기현 후보가 그냥 이걸로 끝나고가 아니라 같이 정말 서로 힘을 합치면 그리고 뭐 물론 안철수 후보도 할 일이 있겠죠. 서로의 그 깨달은 그걸로 얼마나 중도들을 깨우쳐야죠. 여러분들 거기 중도라는 그 함정에 너무 오래 있지 마라. 근데 이제 그 걱정하시는 분들은 네. 야, 김기현 후보와 한교안 후보가 저렇게 싸우다가 그러다가 표가 한 군데로 몰리지를 않고 양쪽으로 나눠진다 이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네. 김기현 한교안 후보로 지지자들이 나누어지는데 저쪽은 안철수하고 천하람이 미비하니까 배신자들 쪽 이쪽 어정쩡한 사람들이 네. 안철수 쪽으로 다 붙어서 결선에 김기현이나 한기현 둘 중에 하나 올라가고 네. 그다음에 결선에 둘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안철수가 올라가 버리면은 네. 상황이 복잡해지는가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결선에 올라가도 이쪽 둘 중에 한 사람 올라가는 게 이깁니다. 그런데 그렇습니다. 이제 예. 그 잡음은 잘 지금 김신혜 씨 네, 제 해설대로 느낌은 그렇습니다. 잘 정리될 네. 걸로. 왜냐면 두 걱정 분 안 다 하셔도 나라를 돼요. 생각하고 두 분 다 우파고 또 이 보수의 여러 가지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아무데도 가지 않은 분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분명히 이 부분에서는 서로 좀 논란이 있고 놀라고 또 했지만 친구들로 싸우면 정들어요. 네, 왜 진짜 싸운다는 건 반대로 그 사람의 아주 큰 강점과 강점이 부딪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두 강점을 우리 이 전당대회 대회 이후에 얻는다면 그리고 김기현 후보님은 이제 이 논란을 어쨌든 이건 지나갈 이슈이지만 중요한 거는 그 부동산이라는 건 많은 국민들한테는 어쨌든 기분은 나빠요. 그거를 알아주셔야 돼요. 네. 예, 그리고 잘 그거에 대해서 해명도 한번 확실히 해주시면 좋겠다 그런 그리고 생각이 듭니다. 그 네. 가격 문제 그것도 네. 서울 강남도 아니고 네. 그 큰 가격 차, 그 몇십 년 동안 큰 가격 차인 것 어느 정도 국민들이 다 알아요. 그러니까 그래. 너무 이제 네. 그게 좀 이슈화가 이제 좀 사그러드니까 네. 한교안 대표도 잘 정리해 줬으면 좋겠고 네. 둘이 콜라보가 맞습니다. 잘 지금 그래서 천하람을 4등으로 만들어야 돼요. 4등인데 원래 4등인데 아주 비리비리한 4등으로. 그쵸. 개망신 그거를 4등. 네, 얘가 만약에 3등이 되거나 이러면 윤석열 정부를 계속 또 이런저런 방식으로 흔들 개망신 거고요. 4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아예 4등으로 만들고 이제 호랑이 잡으러 갔다가 호랑이한테 잡혀 먹힌 애예요. 그래서 걔는 전라도 갔다가 그냥 호랑이가 되냅니다. 네. 그래서 뭐 설득해올 카드가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벌써 진 거를 증명하는 게 다양성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거기서 지네 성과를 그렇게 언론이 돕는데 네, 성과를 못 냈다는 거라서 무조건 천하람 4위로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안철수 후보는 이제 깨달았으니 다행입니다. 이게 당원의 힘이고 그렇죠. 이게 방송의 힘입니다. 우리가 얘기해도 아무런 세상의 변화가 없으면 그 못하러 이렇게 그렇죠. 시간 아깝게 방송을 합니까? 그런데 귀가 있구나 그래도 그리고 얼마나 민심이 따가운데요. 당원들이 밝혀요. 누구 어디에요? 색깔이 어떻게 된 거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진짜 우리가 계속 깨어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